예, 황운하 의원입니다.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날 국회 본회의 때 제가 대정부 질문하면서 총리님께 질문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예산과 인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걸맞게 일이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줄어들었으면 줄어든 대로 예산과 인력 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줄어들었으면 줄어든 대로 인력도 조정해야 하고 예산도 조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날 제출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수사권 조정의 후속 조치인 대통령령은 지난 9월 말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수사권 조정의 시행령인 대통령령에 이제 확정된 수사권 조정안 내용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일단은 반영이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따가 질문 드리겠습니다만은 반영이 됐다면 더 큰 문제고,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밝히기를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은 5만 건에서 8천 건으로 대폭 줄어든다고 이렇게 밝혔고, 실제로 그 당시에 모든 언론 보도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내년부터 대폭 줄어든다고 이렇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님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무려 6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데, 6분의 1만큼은 안 준다 하더라도 수사 관련 예산이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은 그 일부 그 부분만 보면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위만 보면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일 텐데요. 그런데 이제 검찰 전체적으로 보면 직접 수사하는 부서는 축소를 하지만 그 대신 공판부나 형사부를 강화하는 쪽으로 검찰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산은 현재로서는 이제 아직 조직이 축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검찰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예산은 금년 초에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늦어도 5월 말 전에 편성된 안이기 때문에 그때의 조직을 기준으로 해서 된 것인데, 앞으로 이제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불용이 생길 수도 있고 거기에 맞게 예산이 운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금 직접 수사 부서는 좀 축소가 되지만 공판부나 형사부는 강화하는 쪽이어서 전체 검찰의 조직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차후에 필요하면 적절한 조정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사부, 공판부 등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의 예산이 꼭 줄여야 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직접 수사 건수가 5만 건에서 6천, 8천 건으로 대폭 축소되었다면 직접 수사 건수에 비례한 이른바 수사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수사 활동비는 당연히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찰 예산이 줄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직접 수사가 줄었기 때문에 직접 수사와 직접 관련된 그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사실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각 부의 예산을 그래서 편성하거나 하는데 깊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어서 맞습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좀 답변을 하시도록 알겠습니다. 하면 그래서 저는 총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예산은 이제 기재부, 또 요 주무부처는 법무부, 또 인력은 이제 행안부 이렇게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이것을 좀 관련 부처들 이렇게 실무자들 이렇게 모아서 회의를 하시면서 국민들한테 검찰 직접 수사를 그만큼 줄이겠다고 했는데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들 상대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총리실에서 마땅히 주관해서 그런 그 조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지금 이제 국회 예산 결산 이제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사위 예산안 심사도 아직 안 됐고, 법사위 예산안 심사 또 이제 예결위의 심사 또 소위 등에서 이렇게 이 조정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뭐 총리실에서는 각 부가 원만하게 잘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좋은 안을 만들면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보통의 관행이고, 만약에 각 부 간의 이견이 있어서 총리실에서 나서서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저희가 나서서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해당 부서들이 적절하게 서로 협력하는 노력을 통해서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내기를 기대를 하고, 그러나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총리실도 관여를 해서 또 뭐 저도 좀 나서서 협력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며칠 어저께인가요? 이 국민청원 등과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그 입장 표명하신 내용 중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 이런 방향의 검찰 개혁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것이 검찰 개혁의 본질을 올바로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에서는 이러한 검찰 개혁의 본질을 외면하고 무슨 뭐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했다고 보복을 한 거라는 등, 장관과 총장의 힘겨루기라는 등 이런 아주 그 비본질적인 면을 이게 보도를 해서 몹시 마음 고생하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 장관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검찰 문제의 근원은 직접 수사에 있습니다. 즉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불거지고 있는 모든 검찰 문제의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검찰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이죠. 검찰이 권력기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력기관에 대한 원인은 역시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있습니다. 직접 수사권이 이번에 수사권 조정으로 좀 축소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뭐 건수로는 많이 축소됐지만 실질 내용을 보면 좀 축소된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변론으로 치고 일단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5만 건에서 8천 건으로 줄었다면 그에 비례해서 뭐 정확하게 비례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비례해서 인력과 예산이 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장관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리님께서 전체 뭐 형사 공판 이런 거 포함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 수사 관련된 분 예산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검찰의 직접 수사 관련 예산을 2021년도 내년 예산안을 보면 오히려 증가됐습니다. 직접 수사 관련 예산이 전체가 1,513억으로 61억이 증가됐습니다. 이 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수사 관련이 어떻게 증가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직접 수사 부분은 대부분 특수활동비나 특정 업무 경비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히 아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수활동비나 특정 업무 경비에 대부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검찰 특수활동비를 보면 10%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정부 전체가 그 전 부처가 감액한 것이고요. 이게 수사권 조정에 맞게 감액된 게 아니죠. 특정 업무 경비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약 수사의 경우를 또 예를 들자면 마약 수사도 수출입 행위나 수출입 목적의 소지 소유에 한정돼서 이제 검찰에 직접서 인정했습니다. 대폭 감소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정된 내용으로 보면은 검찰의 마약 수사는 93% 이상 줄게 됩니다. 그런데 특활비, 특정 업무 경비, 이른바 사건 수사비는 줄지가 않았습니다. 예, 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사이버 범죄 관련도 사이버 범죄 관련은 이번에 검찰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오히려 예산은 33억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터무니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2021년도 사이버 예산 산출 근거로 뭐 국가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테러 대응 능력 강화를 꼽았는데 이거는 대통령령 제정 당시에 경찰 전속 관할로 두기로 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그 조정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전체가 검찰 직접 수사 대상에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408억이 오히려 증가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또 국민생활 침해 사범 단속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생활 침해 사범 단속 예산도 이게 전체가 검찰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오히려 23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일이 줄어들 만큼 예산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예산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도대체 법무부가 검사들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예산을 냈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왜 이걸 조정을 못합니까? 법무부가 검사들한테 기재부가 휘둘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조정을 못합니까? 저는 이것이 이번에 그 예산 예결 특위에서 충분히 심층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서 일이 줄어들 만큼 예산이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제가 말씀드렸고 장관님 네. 답변하실 말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잠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총리님 말씀 기조처럼 그 여러 가지 이 시뮬레이션을 펼쳐놓고 인원 점검, 인력 재배치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딱 뭐 결론이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인력의 감축보다는 재배치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직접 수사를 줄여서 형사 공판부를 강화하는데 이미 뭐 한 14개 정도를 형사 공판부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 1년 사이에 당장 뭐 대폭 큰 변화가 있다, 인력의 감축 면에서 큰 변화보다는 이 직접 수사 축소에 따른 또 형사 공판부 강화에 따른 향후 예측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력의 대규모 감축보다는 재배치 쪽으로 먼저 이동을 하면서 점차적인 직접 수사도 더 줄여나가고 말씀드린 그 법률 전문가 인권 감독관으로서 기능을 적절하게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여서 좀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당장 대변화를 전제하고 예산을 딱딱 그 두부모 자르듯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2019년 기준 해서 그 직접 수사도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뭐 국회에서 그 심사 시에 여러 가지 점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일단 법무부 나름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특수활동비를 2020년에는 93억이었는데 이게 다 직접 수사 활동에 바로 그대로 이제 통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에는 84억으로 줄였고요. 말씀하신 마약 수사나 뭐 공공 수사나 또는 디지털 수사나 또는 뭐 사회 공정성 저해사범 단속이나 이런 이 수사를 줄였기 때문에 27억 원을 감액한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예측되는 것에 있어서 의회의 증가를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뭐 국회 심사 시에 잘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황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기관은 홍준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